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의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오 후보는 10년 전 서울시장직 사퇴라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말로 승리를 다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면서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신경전의 연속이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은 단 하루 여론조사 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어 박빙이었다, 격차가 있었다, 양측에 엇갈린 전원만 무성했습니다. 서울시장 자진 사퇴 10년 만에 재입성의 기회를 잡은 오 후보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당내 경선 막판 뒤집기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도 예측 불허의 승부를 벌였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본선을 앞두고 조직선거, 흑색선전, 인기 영합주의의 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며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곧바로 결과에 승복한 안철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연일 선을 넘나드는 비난전을 벌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후보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간 해온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선거를 위해서 돕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갖다 바랍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는 했지만 따로 회견을 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두 야당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파주 마디편한 병원의 대리수술 사망 사건과 관련된 MBC의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유상범 변호사, 지금은 국회에 있는 유상범 의원이 이 대리수술 사망 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 조작 같은 증거 인멸, 위증, 범인 은닉 등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로 경찰의 병원 측의 방패도 있고 보통 의료사고 수사는 제대로 안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실제로 어땠는지 수사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건을 뭉갠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불법 대리수술로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이를 덮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유상범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흐름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영사고서는 김 원장님이나 이렇게 화 원장님이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MBC 보도 직후 관할 경찰청인 경기 북부청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상범 변호사의 예언과 달리 실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대리수술도 밝혀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2018년 4월 16일 무면허 상태인 김모 원장이 어깨 수술을 시작한 지 8시간 뒤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서류상 수술 집도의로 돼 있는 A 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두 번째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도 부실하긴 마찬가지. 2018년 4월 18일에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 달 뒤 사망하자 유족들은 같은 해 9월에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류상 수술 의사로 돼 있는 A 원장은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이 수술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전산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대리수술을 제보까지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어제 보도한 유상범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이 담긴 녹취록을 비롯해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이 실제로 뇌를 보고서한 자료, 녹취록, 유상범의 녹취록까지 다 주셨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팩트였거든요. 그 유상범의 녹취록 보면은 실제로 다 인정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제보를 위해 찾아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의심스러워 조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전화번호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2018년 11월 MBC가 마디편한병원 대리수술 사실을 보도한 다음 날 경찰은 해당 보도로 사건을 알게 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하루 뒤에야 제보를 하겠다던 병원 관계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책회의에서 당시 유상범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병원 측과 경찰이 유착했다고 의심할 만한 발언들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준 건 아닌지, 수사가 제대로 되긴 했는지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유상범 변호사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사실 사람 죽었다고 병원 고소됐을 때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우 봤어? 응? 거의 없잖아. 서부서는 어쨌거나 이 원장이나 이 황 원장께서 네트워크 있잖아. 그죠? 실제 경찰은 사망 사건 발생 7개월 뒤 MBC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병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압수수색은 보도 나흘 뒤. 경찰은 시기에도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 기록, 전산 기록을 너네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떠가지고 갖고 와라. 그 다음날 제가 또 전화 체크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왔냐? 안 왔대요. 한 2주 뒤에 데이터베이스 왔어요. 유상범 변호사가 언급했던 경찰과의 네트워크도 가동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마디편한병원의 관리의사로 채용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 씨는 수사 동향을 병원 측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이사님이 오늘 일산 서부경찰서 장이랑 점심 약속을 해서 점심을 먹고 애기 듣고 와서 브리핑을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김 이사는 MBC 취재진에게 자신이 마디편한병원에서 일하는 건 맞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알아낼 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사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기서 심부름해요. 무슨 심부름 하세요? 그건 뭐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 김 이사는 병원과 경찰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병원장은 경찰 출신 김 이사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조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고 했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진술과 증거에도 대리수술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경찰 수사. 유족들은 MBC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날 것이란 유상범 변호사의 말이 예언처럼 적중한 셈입니다. 구체적 의료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가진 않아.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내 예상에는 이 사안은 아마 무혐의로 마무리될 거예요. 은폐돼 있던 마디편한병원 대리수술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유상범 의원 측은 당시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류가 됐었던 65세 이상 국민들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현장을 박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 65세 이상 환자들이 거리를 든 채 앉아 차례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맞기 전에는 좀 약간 좀 불안하지. 그보단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리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옮기면 어떡해.
이게 안 걸려져. 그래서 맞았어요. 몸을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이 병상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어르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르신인데 여기 만지시면 안 돼. 이 병원에서는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 167명 중 148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와상 어르신들 위주로 또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 위주로 주치의나 저희 간호사들이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근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요양시설은 다음 주 30일부터 보건소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올해 68살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접종 후 편안한 상태에서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며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도 내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데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경쟁을 하듯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조광한 시장의 생일 파티를 5번이나 열었습니다. 시장의 인기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인 건지 여기에 참가한 어느 공무원은 이런 거 하려고 시청 들어왔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청 홍보부서 공무원들이 만든 시장님 생일 축하 영상입니다. 영상에선 시장님에 대한 노골적인 찬사가 광고처럼 이어집니다.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시민만 생각했을 뿐이니. 피부가 장난이 아닌 시장님, 스타일리시한 시장님. 언제나 달콤한 수익가 이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전날 다른 부서가 시장님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말을 듣고 하루 만에 부랴부랴 준비한 겁니다. 다른 부서장들도 질 수 없다는 듯 시장님 축하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준비해라, 기획해라,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가장 어린 구급 여직원하고 15도 안 된 여직원에게 너는 꽃다발을 들고 너는 케이크를 들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 현장 시찰을 위해 시장이 탑승한 버스 내부는 풍선으로 장식됐고 시장과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건 사흘 동안 모두 5개 부서.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치게 또 영광스럽게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어제 오늘 이렇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한 부서장은 이후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원들을 칭찬하면서도 한 보건소 소장의 생일 파티가 보도돼 문제가 된 걸 언급하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서장에게 직원들을 동원했는지 물었더니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거기 데이트 하나도 안 하고 이거 명예훼손이죠. 완전 보안이고 시장님이 아시면 이거를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이거 생일 파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시장님을 위한 시청 직원들의 유별난 애정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원돼 자괴감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라님 생일 파티에 동원된 광대도 아니고 고생해서 시험 치고 왔는데 이런 거 하려고 들어온 건가 자괴감, 굴욕적인 느낌이 들고. 파티를 연 5개 부서의 부서장들은 대부분 조광한 시장 부임 이후 승진했고 내부에선 충성 경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과잉 충성도 아니고 시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생일 파티가 언급되는 게 모욕적이라며 보도가 나가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